우선 오늘 강의 주제, 제가 드릴 말씀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 왜 해독이 중요한가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인체는 병은 없다. 먼저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병은 없다. 열이 난다, 혈압이 올라간다, 당뇨가 생긴다, 어떤 질환이 생기는 것은 내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몸의 마지막 방어작용이에요. 방어작용. 뭐 기침이 난다, 어떤 염증이 생겼다, 이건 다 내 방어 본능이에요. 암이 됐다, 이것은 절대 질병이 아니라는 거죠. 회복이 가능한데 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모든 병의 원인이 독소하고 저체온이거든요. 독소하고 저체온.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몸 안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이나 매연이나 미세먼지나 뭐 자외선이나 또 공해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 쌓여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과식을 한다, 나쁜 생각을 한다, 막 과로를 한다, 아니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또 여러 가지 부정적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독소 물질이 돼요. 독소 물질이 돼서 이것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제 대사가 안 돼, 대사가. 자, 그러면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 55kg 성인 기준으로 24.69kg를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혈중 수은 농도나 소변에 있는 카드뮴 이런 농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자, 그러면 이런 독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특히 현재는 더 무서운 게 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 옛날에 그냥 나쁘다, 폐에 나쁘다 이런 정도만 됐는데 지금은 이게 모든 만병의 근원이 돼가지고 머리카락이 이 정도 되면은 미세먼지는 이거의 5분의 1, 7분의 1 정도로 더 작고요. 초미세먼지는 이거의 20분의 1 이하로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피부가 됐건 점막이 됐건 막 무차별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몸 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자세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에 대한 임상이나 이런 논문들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이런 독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게 비중이 4.5 이상이 되면서 이제 쇳덩어리로 몸에서 나쁜 기름하고 붙어요. 기름하고 붙어서 얘가 이제 급성 만성 질환이 되면서 현대 의학이 손을 못 대는 알츠하이머, MS, SS, 파킨슨, 자폐증,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신 그런 질환, 만성 폐쇄성 그런 질환들이라든지 면역과 갑상선, 암, 그 다음에 발기부전, 전립선, 생리전 증후군, 통증, 당뇨, 고혈압, 체중 증가, 섬유근육통 금방 나왔죠. 자가면역,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두통, 무기력증, 만성괴질, 아토피, 알러지, 우울증, 소화불량, 비만까지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간에 쌓이면 어떻고 대장에, 피부에, 혈액에, 자궁에, 전립선에 이게 쌓이면은 모든 우리가 지금 현대 어렵게 취급하는 난치, 불치 질환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해독하는 방법이 지금 유일하게 병원에 가건 우리가 민간요법으로 하건 뭐 암 전문 병원에 가건 하는 방법이 장해독, 간해독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장 세척을 한다, 무슨 약을 집어넣어서 강제로 쏟아낸다, 혹은 막스 거스니즈장 커피 관장을 한다, 클락 박사가 얘기한 미네랄 요법을 쓴다, 소금물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해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킬레이트라 그래서 이제 피를 이렇게 끌고 모아가지고 고농도의 비타민을 넣어줘가지고 섞어요. 조효소 작용을 하도록. 그래가지고 조효소 작용을 하면 물론 독소가 좀 떨어져요. 그걸 갖다 다시 피로 집어넣는 킬레이션 요법을 써요, 병원 가면. 근데 이게 기분만 좋은 거지 사실 효과만으로서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뭐 MSM, 유산균, 스피루리나, 클로렐라, 미네랄 관장, 이런 관장, 킬레이션, 그 다음에 온열을 해서 땀으로 독을 빼낸다든지 이런 소극적, 간접적 방법을 썼다는 거죠. 이게 한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간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해독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 혜민이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독소와 저체온이 만병의 근원인데 이 독소가 왜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잘 나가고 어떤 사람은 안 나가고 어떤 사람은 몸에 쌓이고 어떤 사람은 독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정상이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먹어도 괜찮은데 왜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으면 간 경화가 되고 이러느냐. 이 원리로 오늘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그래서 간의 해독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간의 효소 부족 때문에 간의 해독 과정에 제한을 받아요. 제한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간 질환이 많고 또 간에서 해독을 못하기 때문에 오는 질환들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많은 민족이 한국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민족들이야. 유전적으로 우유를 먹으면 안 되는 민족이에요. 근데 그게 문명이 발달하고 이런 것들이 대량화되다 보니까 막 먹어대. 그래가지고 좀 유전자가 다 이 교란이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질환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간 해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방법이 선행되지 않고는 질환이 개선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현재 이제 과학이 밝힌 해독 식단 프로그램이 유일하게 하는 방법이 이런 정도야. 다시 말해서 그냥 물을 많이 먹어라. 어떻게 먹으라라도 안 가르쳐줘. 그 다음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어라. 양질의 아미노산을 먹어라. 필수 지방산을 먹어라. 칼로리를 제한해라. 동물성 음식 섭취를 제한해라. 가공식품을 먹지 말아라. 이건 정도야. 이거 잘 지켜요. 웬만한 사람들 이거 다 잘 지켜. 근데 왜 만성질환, 난치질환, 불치질환들이 안 낫느냐? 이렇게 잘 지키는데 그것은 우리 몸의 리셉터라고 세포의 껍데기에 센서가 있어요. 얘가 건강할 때는 항상성이라 그래서 항상성이 이렇게 넓어요. 넓어가지고 좀 벗어났다가도 조금만 술을 안 먹는다든지 좀 쉰다든지 그러면 미네랄을 섭취한다든지 영양을 섭취해주면 금방 되돌아와요. 이게 정상적인 우리 항상성이야. 근데 이게 한번 깨져놓으면 예를 들어서 칼륨이 부족해서 한 번 부족해가지고 한 달, 1년 내에 칼륨을 섭취를 해주면 금방 회복이 돼요. 막 떨리고 쥐가 나고 심장이 두근두근 했던 게 싹 나으면서 주름 생기는 게 다시 되돌아가면서 피부가 촉촉해지면서 돌아와. 칼륨 때문에. 근데 이게 2년, 3년 가가지고 칼륨이 안 들어온다. 이것이 센서가 인식을 하던 단계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때는 단백질이 변성이 돼. 단백질이 그걸 기억을 해요. 아, 이 사람은 칼륨이 안 들어와도 되나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성적으로 몸은 점점 나빠지면서 그때 가서는 칼륨이 아무리 들어와도 전에 같으면 바로 흡수를 할 칼륨이 들어와도 그게 흡수가 안 되고 피에 붙어서 기름이랑 붙어가지고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개선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인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 아토피가 왔다, 암이 왔다, 어떤 불치질환이 왔다, 이것은 한번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는, 항상성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1개월 할 거를 이거는 1년 이상 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이 1년 할 거를 이거는 7년, 8년, 10년을 해야 되돌아오는 게 난치질환, 만성질환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아토피예요. 그건 제가 경험으로 오래전부터 연 40년 가까이 이 병을 알았기 때문에 3년도 못 산다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 약을 끊어보자. 그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병원을 가서는 안 되겠고 이 검사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저는 딴 사람이면 7개월이면 끝날 거를 7년을 고생했어요. 죽도록 고생했어. 거의 잠을 못 잤어. 7년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약을 끊고 식생활을 바꾸고 정말 미련 맞게 먹기 싫은 물을 하루에 3.5리터, 4리터씩 그냥 계속 퍼먹었어요. 그랬더니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쏟아내요. 예? 그랬더니 그게 한 7년 지나고 나니까 몸에 물이 흡수가 되니까 그때부터 물을 아무리 먹어도 하루에 3.5리터, 3리터를 먹어도 밤에 일어나는 법이 없어져요. 우리 몸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해결 방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첫째가 해독이고 둘째가 온열입니다. 온열.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마음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물 습관, 소금 습관, 식사 습관, 그다음에 온열 습관, 그다음에 건강 보조 식품을 채워주는 이런 순서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암병동에 가시면 난치질환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검사를 먼저 해요. 검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해독을 해독. 무조건. 막스 거슨 박사가 제창한 메리디안 병원도 무조건 해독부터. 심한 말기암 환자는 하루에 13번, 7번씩 해독을 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열법을 씁니다. 고주파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온열방이라든지 이런 걸 아니면 하다못해 전기로라도 열을 높여가지고 미련 맞지만 열을 높여서 땀을 빼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뭐 항암제를 넣는다, 침을 넣는다, 뭐 이렇게 가면서 영양요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 우리 대표이사님이랑 저희들은 이걸 수십 년 전부터 해독과 온열 방법들을 계속 찾고 연구하고서 완성된 프로그램들입니다.